에서 24개 이상은 맞춰줘야 되고, 또 과목당 적어도 8개 이상 맞춰줘야지 발학을 할 수 있다. 컴퓨터 일반에서 내가 시험을 잘 쳐서 뭐 16개 맞았어요. 근데 스프레드시트에서 만약에 7개 맞으면 불합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맞으면. 그러니까 두 과목 다 어, 적어도 8개는 넘겨야 된다. 이 말이고요. 네. 자리는 아무 때나 앉으시면 되고요. 어, 네. 그 필기 시험을 합격하게 되면 그 유예 기간이 있거든요. 2년 동안 향후 2년간 실기를 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한번 필기를 합격해 놓으시면은 2년 동안 실기를 칠 수 있습니다. 뭐 2년 동안 질질 끌 이유는 없겠죠. 근데 어 그리고 이제 필기 합격을 하시게 되면 바로 실기를 칠 수 있는데요. 실기 같은 경우는 엑셀로 작업하고 작업형입니다. 네, 실기 시험이니까. 그래서 이게 엑셀 시험을 40분 동안 작업 시간이 40분인데 아까 필기도 40분이었죠? 실기도 40분이에요. 어, 엑셀 시험인데 주로 이제 이급 같은 경우는 함수가 거의 40점 배점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계산 작업, 이 작업, 이게 네 가지 작업이 있는데 기본 작업, 계산 작업, 분석 작업, 기타 작업 이네 가지 작업이 있는데 그 계산 작업에서 거의 승패가 갈립니다. 함수 문제들 그게 제일 중요하고 또 물론 이제 그 밖에 나머지 작업들도 어느 정도 기본이 돼 있어야지 합격할 수 있고요. 올해 들어서 바뀐 게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버전업이 됐거든요. 작년까지는 오피스 2016 버전으로 시험이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오피스 2021 버전, 2021 LTSC 버전으로만 시험을 치거든요. 정시는 없고 이제 상시만 있습니다. 매일 거의 시험을 칠 수 있고요. 근데 어, 혹시 이전 버전으로 공부하시면은 되긴 되는데 2021 이상 버전으로 공부하시는 게 좀 좋은 게 어, 최근에 그 추가된 함수가 있거든요. ifs 처음에 2급 시험 같은 경우는 ifs하고 스위치 함수가 추가되었어요. 그게 2016 버전에는 없어요. 오피스 2016 버전 예전 버전에는 없어가지고요. 2019 이상 버전으로만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뭐 2016 버전이라서 이 함수들이 없으면 이 함수들만 따로 당장에 오셔가지고 그냥 조금 뭐 이 함수 2개 정도만 그래도 좀 보강하시면 예전 버전에는 또 어, 다른 함수들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메뉴 차이가 조금 있는 게 한두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건 제가 말로 또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까 하여튼 오피스 2021 버전 올해 들어서 바뀌어가지고 아마 2026년도까지는 계속 한 번 바뀌면 3년 동안 가거든요. 그래서 오피스 2021 버전으로 시험을 치게 될 겁니다. 응시록은 이렇고요. 필기, 실기, 응시록은 이러니까 참고하시고 합격 기준은 아까 필기 같은 경우는 평균 60점 이상이었죠. 필기 시험이. 근데 실기 시험은 평균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한 과목이니까 70점 이상입니다.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70% 이상 해결을 해야지 합격이 됩니다. 아, 그리고 참, 그 시험 접수는요, 제가 아까 앞에서 이걸 설명했는데, 그 시험 접수는 대한상공회에서 자격평가사업단이라는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고요. 상시 접수로, 상시 접수로 하면은 매일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좀 이따 나중에 같이 가보기로 할게요. 대한상공회에서 자격평가 사업단, 그냥 검색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메인 화면에 컴활 접수하기 바로 있어요. 그리고 그 컴활 2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포괄 자격증이 있어야지 뭔가 가점을 주는 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공무원 시험, 뭐, 물론 그게 직종별로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공무원 시험이나 뭐, 임용고시나 그런 데서도 그렇고, 또, 뭐, 구인 광고 같은 걸 봐도 커말 자격증이 있어야지 지원할 수 있는 회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따놓을 수 있을 때, 커말 2급은 따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커말 1급은 진짜 좀 어렵긴 어려워요. 그 실기가 특히나 어려워가지고. 근데 커말 2급은 조금만 노력하시면 우리 수업 열심히 듣고 조금 그 기출 문제 같은 거 제가
풀 때 같이 좀 집중해서 풀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거든요. 나눠오시면 나중에 따로 막 그 고생해서 또 따려고 하면 따로 시간 내서 따려고 하면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나중에 또 바쁠 수 있잖아요. 지금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따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대학생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데 일반 그러니까 그 대학생들 말고 뭐 학점은행제 등록시켜 놓고 졸업하는 분들도 학점은행제에서는 커멜 2급이 6학점 이런 게 있거든요. 네. 학점은행제 관련된 다 있거든요. 제가 대충 설명한 것 같은데, 아까 제가 그 퍼마 1급 문자로 잘못 보내드려가지고, 줌 회의 번호 그 보내면서 그 자료 다운받는 거를, 제가 그 잘못 보내드렸다고요. 그 문자로 잘못 가가지고요. 근데 그 사이트는 여기서 다운받으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같이, 어, 그냥 카페 주소가 이렇고요. 해밍웨이 자격증 스터디 검색해서 가도 됩니다. 일단 카페로 한번 가보실까요? 같이. 아, 같이 한번 가볼게요. 그 해밍웨이 자격증 스터디라고 검색해도 나옵니다. 네이버나 이런 데서. 제가 아마 최신 글에 올려놨을 거예요. 어저께 올려놨거든요. 그 커마 2급 교재 관련 자료로. 줌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네, 주소 여기 밑에 적어놨고, 아니면 그냥 해밍웨이 자격증 스터디라고 검색하셔도 됩니다. 네이버나 이런 데서. 그리고 거기에 교재 관련 자료 커마 2급 해가지고, 그냥 최근에, 가장 최근 최신 글에 제일 위에 있어요. 카페 접속해 보시면. 프린트 나눠드릴게요. 한 장씩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도 잘 기억해 주세요. 지금 제가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거든요. 여기다가. 다른 외부 사람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 이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카페거든요. 요거 다운 받으신 분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지금 어찌 할지 몰라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이거 저처럼 이렇게 클릭해서, 저도 여기서 처음 받는 거거든요. 이 강의장이 이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 파일 받았잖아요. 이게 압축 파일이거든요. 아마 파일 받게 되면 여기 이렇게 생겼을 것 같은데 이거 눌러가지고 압축 풀어서 쓸 건데 압축 풀 때 얘를 다운로드 폴더에서 물론 쓰셔도 되지만 여러분이 찾기 쉬운 폴더로 옮겨서 쓰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복사를 하시든 뭐 잘라내기를 하시든 마우스 오른쪽 복사를 하시든 마우스 오른쪽 잘라내기를 하시든 그 문서나 그 강의장에 계신 분들은 특히나 좀 통일을 할까요? 우리 문서에 커말 2급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강의장에 계신 분들은 왜냐면 자리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내일 오시면. 그래서 문서에 가보시죠. 파일 탐색기 한번 불러볼까요? 파일 탐색기 부르는 단축키는 어, 윈도우 시작 단추 누른 채로 E 눌리면 됩니다. 윈도우 그 시작 단추 누른 채로 E 눌러보세요. 파일 탐색기가 뜰 거예요. 처럼 이런 파일 탐색기가 뜨면 새 폴더 만드는 단추 요거 눌러가지고 그 문서로 먼저 가셔가지고 지금 파일 탐색기 부르는 단축키가 이거거든요. 윈도우 시작 단추 누른 채로 E 넣어보시면 파일 탐색기가 떠요. 네. 나중에 컴퓨터 일반 과목에서 필기 시험에서 이런 거 물어볼 때 있거든요. 단축키. 윈도우 시작 키와 같이 쓸 수 있는 단축키 이런 거 물어볼 때 있거든요. 이게 파일 탐색기 부르는 단축키예요. 어, 그리고 이제 파일 탐색기를 불렀으면 문서 폴더로 한번 가보시죠. 문서로 가셔가지고 강의장에 계신 분들은 특히나 자리가 내일 바뀌면 또 다운받으면 귀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 폴더를 만들게요. 문서에 가서 여기 이거 요 노란색 단추 눌러가지고
새 폴더 하나 만들어서 커말 2급이라고 이름도 줄게요. 저처럼 커말 2급이라고 폴더를 하나 만드시죠. 아니면 커말 2급 뭐 본인 성함 뭐 적든지 뭐 공길동 뭐 그렇게 적든지 그렇게 만드시고 찾기 쉽게. 그래가지고 엔터 한 다음에 아까 그 다운로드 폴더에 있을 거거든요. 다운로드 하신 게. 그 다운로드에 가서 커말 2급 교재 관련 자료를 복사하세요. 컨트롤 C 해가지고. 다운로드 폴더에 가서 처음에 이 교재 관련 자료를 한 번만 클릭해서 컨트롤 C 복사를 하시고 복사를 했으면 문서에 방금 만든 커말 2급 본인 이름 폴더 있죠. 거기에 가셔가지고 붙여넣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서에 커말 2급 본인 폴더에 가셔서 컨트롤 V 하시면 되죠. 그리고 압축을 풀 때는 간단하게 풀려면 저처럼 그냥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이렇게 풀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커말 2급 교재 관련 자료에 풀 이렇게 압축 풀면 제일 빨라요. 물어보는 거 없이 바로 풀리거든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압축도 꼭 푸세요. 그 안에 무슨 폴더도 많고 관련 파일이 많이 있거든요. 교재 관련 파일이. 압축을 꼭 풀어서 쓰셔야 돼요. 잘 되십니까? 안 되는 분들 얘기하세요. 문서에 그 커말 2급 폴더를 만들 거라서 노란색 단추거든요. 예. 방금 나간 프린트가 이거였죠. 여러분은 아마 프린트 종이 들고 계신 분은 그 앞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어, 뭐부터 해볼 거냐면요. 네, 요거 지금 프린트 받으신 거에서 요거부터 한번 해보려고요. 원래 이게 그 시험에서 제일 첫 번째 그 작업이요. 그냥 입력하는 겁니다. 커말 2급 시험. 요거 주어진 대로 입력 다음에 여기 적혀있는 대로 5점 주거든요. 시험에서. 첫 번째 작업이 그냥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하고 위치 잘 맞춰가지고 위치 잘 맞춰서 정확하게 입력하고 또 이렇게 뭐 정렬 같은 거 잘 시키고 근데 대부분 다 가운데 맞춤으로 지금 돼 있네요. 여기는. 그럼 입력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엑셀을 먼저 실행시켜 주셔야 되겠네요. 어, 시험장에서는 바탕화면에 엑셀 바로가기 아이콘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여기 어, 엑셀 실행할 때 윈도우 시작 단추 누른 다음에 어, 엑셀을 찾으시거나 이렇게처럼 아니면 검색 찾기 창에서 EX 이렇게 쳐서 엑셀 실행해 주셔도 좋아요. 엑셀부터 먼저 한번 실행해 보세요. 시작 단추 눌렀을 때 A, B, C, D 순으로 되어 있거든요. 윈도우 시작 단추 눌렀을 때 그러면 E로 시작하는 곳에 있겠죠. 엑셀 한번 실행해 보세요. 그리고 새 통합 문서를 지금은 만들어서 할게요. 시험 시에는 그냥 하나의 파일이 있어요. 그 예제 파일이. 그냥 소스 파일이 있거든요. 어, 시험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하나의 파일 안에서 이렇게 시트별로 하는 작업들이 나오고요. 실제로 시험 칠 때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파일이 없으니까, 연습하는 거니까, 일단 엑셀 실행해가지고, 새 통합 문서 만드시고 거기서 첫 번째 시트가 원래 기본 작업 시트거든요. 시험 시에 기본 작업 시트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입력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어요. 확대 축소하는 거는 뭐 시험 점수하고 상관없으니까 여러분이 너무 그 화면이 작다 느껴지시는 분들은 확대 쓰시면 돼요. 여기 밑에 플러스 단추 눌러서 아니면 컨트롤 휠 돌리면 컨트롤 마우스 휠 네, 휠을 위로 올리면 확대되고 축소되고 그런 거 아시죠? 불편하시면 확대해서 쓰세요. 화면을. 그런 건 점수하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혹시 모스 시험 뭐 그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은 모스 시험 그런 거 화면 확대축소 쓰시면 안 됩니다. 모스 시험은 그게 영향을 주거든요, 점수에. 그럼 입력을 한번 넣어볼까요? 요거 나오는 12월 행사 현황 하는 요거 A1 셀에 바로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
연럽이가 좁아서 불편하시면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쓰세요. 여기 A, B 사이의 경계선 이런 데를 더블 클릭하면 연럽이 자동 맞추면 되거든요. 아, 입력해놓고 나중에 맞추세요. 그거 맞추실 때. 네, 뭐 실행 안 되는 분 얘기하세요. 뭐가 잘못됐다든지, 뭐 실행 안 되는 분 얘기하세요. 네, 그냥 X 누르셔도 돼요. 입력 다 해놓고 나중에 정렬시키면 되니까 입력부터 먼저 글자 입력부터 다 해두세요. 거기 날짜 입력하실 때 헷갈려 하실까 봐 제가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텍스트로 입력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12 다시 뭐 이렇게 입력해도 이렇게 들어가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이게 보면 가운데 정렬돼 있고 그런 거 봐서 텍스트 맞추는 거 그냥 텍스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12 공일을 입력 다 하고 나서 저처럼 가운데 맞춤을 한번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제가 화면에 띄운 거예요. 아. 예, 혹시 이걸 입력 다 하셨으면, 어, 시험 시에는 원래 한 번만 입력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타 없이 그 위치 잘 맞춰서 그냥 이렇게 한 번 입력 다 하면 그냥 5점 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지금 세 개로 올려놨죠? 그러니까, 요거 입력 다 하셨으면 그 밑에 거는요, 옆에다가 시트를 하나 더 만들어서 하세요.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새 시트 만들 수 있죠? 그거 눌러가지고. 새 워크시트를 만드시고, 시트 2에다가 그러면 요 작업도 해보세요. 상공 아트 하는 요 작업도 시트 2에 하고, 또 밑에 거는 또 시트 3에 하고, 그렇게 해보시고, 천 단위 구분 기호는 여러분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천 단위 구분 기호는 나중에 넣는 게 있거든요. 천 단위 구분 기호는. 우리가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여기 나중에 요걸로 입력하시면 되니까 숫자는 그냥 입력하시고 나중에 심표 스타일 주시면 됩니다. 시트를 만들어서 하세요. 시트를 하나 더 만들어서. 시험 시에는 시트를 만들면 안 됩니다. 시험 시에는 그냥 기본 작업 시트, 계산 작업 시트 다 시트들이 다 있어요. 각 시트별로 하는 작업들이 나오고 시트들이 다 만들어져 있고 지금은 연습하는 거니까 새로운 시트를 하나 더 추가하시고 시트 2에다가 요 작업도 해보세요. 두 번째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시트 3에다가 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고 그냥 요거만 눌러서 하면 됩니다. 밑에 새 시트 만드는 거. 네. 잠깐만요. 누가 제 화면에다 낙서를 해놨네요. 낙서하시면 안 됩니다.
네, 중으로 듣고 계신 분들 좀 조심해 주세요. 어,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맞춤할 때는 다 잡아놓고 하세요. 첫 번째 셀을 찍고 A1 셀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Shift를 누른 채로 마지막 셀을 클릭하면 저처럼 이렇게 다 잡을 수가 있죠. 아무도 안 보시는데 저 혼자 설명하고 있는데. 네. 첫 번째 거 찍고 Shift 누른 채로 마지막 거 찍으면 있잖아요. 이렇게 다 잡을 수 있다고요. 네. 첫 번째 거 찍고 Shift 누른 채로 마지막 거 찍으면 Shift를 누른 채로 찍는 게 첫 번째 거 찍고 Shift를 누른 채로 마지막 거 찍는 게 연속적인 데이터들을 다 잡는 거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거 찍고 컨트롤 키 누른 채로 이거 찍으면 얘하고만 딱 잡는 거. 떨어진 거 잡을 때는 요거 잡고 떨어진 거 잡을 때는 컨트롤 키 눌러서 하는 거고 연속적인 거 잡을 때는 첫 번째 거 찍고 시프트 누른 채로 마지막 거 찍고 이렇게 잡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다 잡았으면 가운데 맞춤도 해주세요. 요거. 홈 탭에 지금 요 가운데 맞춤이 필요합니다. 가운데 맞춤. 요게 필요합니다. 잡은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블록 지정을 하신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12월 행사 현황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시트 이름도 한번 바꿔보실래요? 지금 시트 1 돼 있죠? 시트 1 돼 있는 거 시트 탭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 이름 바꾸기 한번 해보세요. 시험 시에는 이럴 일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무에서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시트 이름도 실무 일단 지금은 실무라고 생각하고 할게요. 시트 1을 마우스 오른쪽 이름 바꾸기 하셔가지고 12월 행사 현황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에는 이런 시트 이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엔터. 시트 이름 바꿨으면 엔터로 꼭 치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시트를 하나 더 만들어 보라고 했죠? 시트 2에다가 이제 다른 그 두 번째 표의 내용을 입력해 보세요. 시트를 하나 추가하시고 두 번째 표 내용도 여기다가 위치 잘 맞춰서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도 열너비 안 맞는 거 열너비 잘 맞춰서 쓰시고요. 이런 거 더블 클릭해가지고 제가 아까 전에 여기 관람료 잠깐 제 것도 한번 보실래요? 관람료 이거 입력할 때 여기 천 단위 구분교 넣지 말고 그냥 이렇게 여러분이 숫자만 입력하시고 심표는 넣지 말고 심표는 넣지 말고 이렇게 숫자만 다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여기 잡고 요거만 눌러주시면 돼요. 요거만 눌러주시면 돼요. 심표 스타일로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이거 잡고 여기 잡고 요거 심표 스타일 딱 눌러주시면 돼요. 요걸로 맞추면 됩니다. 아까 전에 하던 거였어요. 해외 토너먼트 만드셨죠? 네. 네. 지금 이거
어떤 게 나올 수가 있냐면요. 어, 예를 들어서 그 예매율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매율. 예매율은 그럼 퍼센테이지로 만약에 70%, 뭐 62.5%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62.50%막 이렇게 생기잖아요. 근데 여기 소수점 자릿수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단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거 한번 입력해 보실래요? 예매량 옆에다가 예매율을 한번 입력해 보실래요? 70. 예를 들어서 70.5%. 그러면 71 뭐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70,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보실래요? 지금 제가 입력하는 대로. 이게 입력이 잘 되는지. 하니까 다 놀래미는. 그죠?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보실래요? 퍼센트를. 근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끝까지. 반올림 되든 뭐 소수점이 하나 더 생기든 나중에 이걸로 맞추면 되거든요. 나중에 이걸로 맞추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입력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퍼센트 입력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혹 사람들이 막 헷갈려해요. 자릿수가 막 늘어나기도 하고, 막 지가 알아서 뭐 반올림 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신경 쓰지 말고 제대로 입력한 후에 나중에 다 잡아놓고 요거만 맞춰주시면 돼요. 자릿수 늘림, 자릿수 줄임 다 줄러서 이거만 맞춰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요. 어, 네, 이제 그 현재 작업하는 거 방금 여러분 작업하신 거 있잖아요. 그 상공 아트홀 뭐 그 뒤에 것까지 다 작업을 하셨다면 뭐 작업 다 안 해도 지금 상관없는데 일단 그 저장을 할게요, 우리. 얘는 시트 이름은 좀 그 제목에 맞추세요. 예를 들어서 12월 행사 연항 했으면 두 번째 시트는 상공 아트홀 이런 걸로 좀 이름 바꿔서 쓰세요, 시트 이름을. 실무에서는 이렇게 시트를 여러 개 만들어서 작업하실 때 이름을 좀 바꿔주셔야지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시트 탭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이름 바꾸기 하셔가지고 시험 칠 때는 이런 작업은 필요 없습니다. 시트 이름을 건드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새로운 통합 문서 만들어서 하고 있었잖아요. 새 통합 문서 만들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장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장하실 때는 F12번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바로 띄울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저장하기 단추 눌러서 저장하는 거는 이렇게 새 통합 문서면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찾아보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번에 해주는 게 F12번이에요. F12번 정도는 외워두시면 좋겠네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제가 말하는 걸 좀 들어주세요. 네. 네.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한번 해보죠. 네. 지금 열려있는 파일에서요. 딴 거 하지 마시고 F12번 눌러서 이렇게 떴어요. 그럼 다른 이름 저장 창이 딴 거 하지 마시고 네. 지금 F12번 한번 눌러보시죠. 그러면 다들 아마 이 창이 떴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다른 이름 저장 창이 떴죠? 이거만 누르면 엑셀이 지금 실행되어 있는 가운데 다 뜰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문서에 가셔가지고 문서에 아까 폴더 만드셨죠? 커말 이그 본인 이름 폴더 찾아가세요. 문서에 커말 이그 본인 이름 폴더 가셔가지고 제 파일 이름은 오늘은 기본 작업 연습이라고 할게요. 기본 작업 연습 이렇게 저장을 해주실래요? 방금까지 작업한 걸 저장해놔야지 뭐 물론 이제 내일 쓰진 않을 거지만 그 우리가 실무에서 작업을 했으면 저장을 꼭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장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적어놨네요. 제 화면을 안 보시면 자꾸만 그런 질문이 나와요. 네, 제가 여기 괜히 밑줄을 꺼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 화면을 좀 보면서 해주시면 돼요. 다들 본인 화면에 너무 집중하고 계신데 제가 앞에 뭐 이렇게 빨간색 표시하고 이런 거는 그거 해달라는 소리예요.
그걸 집중해서 봐달라는 소리거든요. 이렇게 빨간 줄 끄고 이러거든요. 네. 이렇게 저장을 해주세요.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파일 탭에 닫기로 닫겠습니다. 저장하셨으면 닫아도 되거든요. 파일 탭에 닫기로. 엑셀 끄지 말고. 엑셀을 끄라는 소리는 안 했는데, 엑셀을 확 꺼버리지 마시고. 지금 엑셀 작업 계속 할 거니까, 파일 탭에 닫기로 닫겠습니다. 그럼 아마도 저처럼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열려있는 파일을 일단 파일을 닫기로 다 닫아보세요. 파일을 닫기로 닫고, 그리고 파일에 열기로 가서 찾아보기로 한번 열어볼게요. 파일을 닫고 열고 하는 게 가장 기본이라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 시험 칠 때는 알아서 파일도 열리고, 또 이제 뭐 시험 시스템에서 뭐 알아서 파일도 열리고 하겠지만, 우리가 실무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네. 파일을 이렇게 저장했으면 닫고, 또 새로운 작업할 때는 내가 새로운 통합 문서 만들 때는 파일에 새로 만들기, 새 통합 문서 하겠지만, 지금은 새로운 파일 만들 거 아니고요. 아까 전에 제가 압축 푼 파일에서 하나를 열 거거든요, 파일을. 그래서 열기로 찾아보기로 해서 열어보려고요. 네, 오늘 배우는 게 가장 실무에서도 뭐 많이 쓰이는 작업들이죠, 어찌 보면. 저장하고 열고 닫고 이런 게요. 열기로 찾아보기로 파일을 열게요. 아까 문서에 커마 2급 폴더 만드셨잖아요, 그죠? 찾아가 보세요. 문서에 그 커마 2급 본인 폴더에 가셔가지고 찾을 수 있나? 네. 만약에 못 찾으면 압축이 제대로 안 풀렸거나 그런 겁니다. 네. 커마 2급 교재 관련 자료로 가셔가지고요. 거기에 혹시 있어요? 이거. 첫날 수업 엑셀 파일이란 파일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파일을 열어보세요. 파일을 열면 아마도 첫 번째 시트에서 하는 작업은 과제로 내드릴게요. 지금 아까 했던 거 뒷면에 요거 입력하는 거는 이제 할 수 있죠. 네. 오늘 집에서 한번 해보시고요. 이거 입력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지금 기본 작업 2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시험에 이제 첫 번째 문제는 할 수 있잖아요. 입력하는 거는 우리가 오늘 했듯이 그냥 위치 잘 맞춰가지고 입력하고 요거는 가운데 정렬만 딱 시키면 되는 거고 요거는 정렬하는 거 아니에요. 얘는 가운데 맞춤 아까 참 누가 몇 분이 질문하셔서 그런데 여기만 가운데 맞춤하는 거고 요쪽만 가운데 맞춤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가운데 맞춤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그냥 처음에 쓴 그대로 쓰시면 돼요. 처음에 쓴 그대로 쓰고 가운데 맞춤은 요쪽만 하시면 돼요. 괜히 얘까지 가운데 맞춤하면 안 돼요. 네, 집에서 하실 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잠깐 아까 전에 여기서 말입니다. 제 거 봐보시면 만약에 이렇게 다 잡아놓고 가운데 맞춤을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얘가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럼 이거 맞춘다고 이렇게 하니까 얘가 너무 또 넓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여기만 가운데 맞춤하고 여기는 원래 썼던 그대로 내두시면 돼요. 여기만 가운데 맞춤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괜히 막 얘까지 이상하게 되지 않잖아요. 네, 그럼 여기 기본 작업 2 시트로 와보세요. 기본 작업 2 시트에서 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프린트의 뒷면입니다. 프린트의 뒷면에 이제 요거 해보겠습니다. 이제 시험의 첫 번째 시트에서는 시험에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기본 작업 1 시트, 기본 작업 2 시트, 기본 작업 3 시트, 또 계산 작업, 나중에 분석 작업, 기타 작업까지 있거든요. 시험에 시트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 시트를 만들 일이 없습니다. 시험 시에는. 네. 그럼 이제 기본 작업 2 시트로 왔고 여기는 이제 데이터가 있죠. 이렇게 데이터가 저처럼 이런 데이터들이 있나요? 네.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요 작업들을 여기서 시키는 요 1, 2, 3, 4, 5번 작업을 해야 돼. 각 2점이니까 이건 10점짜리 작업이 되겠죠? 해보겠습니다. A1에서부터 H2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셀 스타일은 제목 1 스타일을 지정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A1에서부터 H1 범위를 잡을게요. 저처럼 A1을 찍었으면 H1까지 다 잡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Shift를 이용하는 게 좋겠네요. A1을 찍고 아까 우리 했듯이 Shift를 누른 채로 H1을 찍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홈 탭에 맞춤 그룹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단추 있습니까?
네, 요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병합되고 분할되고 하죠? 이렇게 눌렀다 눌렀다 해보세요. 네, 잘 병합이 됩니까? 네. 그리고 제목 원 스타일을 주라고 했는데요. 여기 스타일 갤러리 보이시죠? 스타일 갤러리에서 옆에 이런 거 갤러리라고 합니다. 스타일 갤러리에서 이 자세히 단추 눌러보시면 혹시 제목 1 스타일 있어요? 네. 제목 1 스타일 주세요. 저처럼 이런 모양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 B4에서부터 B15 영역은 표시 형식을 심표 스타일로 지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표 스타일 아까 얘기했죠? 천 단위 구분교 찍는 거. B4에서부터 B15 범위를 잡아볼게요. 범위가 B4에서부터 B15면 이렇게 잡아야 되거든요. 주식량이네요. 주식량. 어, 물론 이제 첫 번째 셀 찍고 Shift 누른 채로 마지막 셀 찍어서 잡아도 되지만 지금 이 범위인가요? 네, B4에서부터 B15니까 저처럼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B4에서부터 B15 주식량만 잡으셔야 돼요. 제가 어떻게 한 번에 쫙 잡았냐면요. 어, 첫 번째 셀을 찍고요.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로 아래쪽 방향키를 눌러도 한 번에 쭉 잡을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셀을 딱 클릭해 놓고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있는 채로 아래쪽 방향키를 한번 눌러 보실래요? 주식량 한 번에 쭉 드래그해서 잡는 거 귀찮을 수가 있잖아요. 나중에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내가 일일이 이렇게 드래그 하는 것보다 컨트롤 시프트 아래쪽 방향키,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방향키, 막 이런 걸로 잡는 게 훨씬 빠를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셀 찍어놓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그것도 제 말 안 들으시고 그냥 본인 마음대로 하시면 실력이 안 늘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번에 잡는 거 가르쳐 드리고 있잖아요. 한 번에 쭉쭉, 한 번에 쭉쭉 이렇게 잡는 거. 네. 그런 게 실무에서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잡는 거. 그럼 첫 번째 셀을 찍고, 여기 찍고,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채로, 컨트롤 시프트는 미리 누르고 있어도 되는 애들이에요. 누르고 있는 채로, 아래쪽 방향키를 한번 눌러보라고요. 우리 키보드에 방향키 있잖아요. 아래쪽 방향키. 그럼 한 번에 이렇게 쭉 잡을 수 있잖아요. 범위를. 그리고 이제 천 단위 구분교 요거 심표 스타일 주세요. 심표 스타일. 네. 그다음 계속해서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C4에서부터 G15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천 단위 구분교 뒤에 원을 표시하라고. 그 표시 얘처럼 천 단위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 쉼표 스타일 주면서 원이 나와야 되고, 어, 그리고 0일 때도 0, 1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포마 1급에서도 이런 형식은 많이 쓰고요. 근데 이런 형식이 있을까요? 천 단위 구분기호가 붙으면서 한글로 원이 붙는 형식이 만들어져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되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라고 하거든요. 없는 형식을 만드는 거. 셀 서식 사용자 지정으로 일반적인 범주에 없는 표시 형식을 사용자가 직접 정의해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범위를 먼저 잡고 갈게요. 문제에서 얘기한 범위가 지금 C4에서부터 G15잖아요. 그러면 C4를 찍고, 그 다음 어떻게 하실래요? Shift를 누른 채로 G15를 찍는 게 제일 빠르겠죠. 범위를 잡을 때. 첫 번째 셀을 찍고, Shift를 누른 채로 마지막 셀을 찍고, 그래서 범위부터 잡아보세요. 그리고 있잖아요. 없는 형식을 만들어야 돼서요. 어, 없는 형식을 만들려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지금 범위를 잡았을 때 내가 여기 홈 탭의 표시 형식 쪽에서 있으면 이런 거 쓰면 되잖아요. 통화 형식이다. 뭐 회계 형식이다 하면 이거 막 바뀌잖아요. 근데 지금 없는 형식이거든요. 여기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뭐 원이 붙고 한글로 원이 붙고 이런 게 존재하지가 않잖아요. 그럼 기타 표시 형식으로 가서 만들거나 단축키는 이겁니다. 저도 제일 많이 쓰는 단축키이기 때문에 컨트롤 1번은 항상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축키인데 여러분 키보드에서 이거 누르셔야 돼요. 컨트롤 1번 이거 누르셔야지. 이쪽에 있는 거 숫자 패드 있는 거 쓰지 마시고 컨트롤 1번 이거 누르셔야 돼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축키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시험에서도 제일 많이 쓰고, 커마 1급 시험을 쳐도 제일 많이 쓰는 단축키거든요. 컨트롤 1번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중요한 단축키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표시연기 대화상자를 불러도 되고, 네, 단축키로 컨트롤 1번 눌러도 되고, 셀 서식창이 떴으면, 이제 여기서 없는 형식은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 만들어야 되는데, 표시 형식 탭에 지금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지요? 네, 사용자 지정으로 와보시면은, 내가 그냥 숫자 뒤에다가 뭐 붙이고 싶다. 그럴 때는 지표준이 숫자를 대신 받아줍니다. 숫자를 대신 받아주는 기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지표준, 뭐 0, 샵, 뭐 물음표도 있긴 있습니다. 예. 근데 물음표까지는 잘 안 쓰고 어 근데 일단 지표준 원 해볼게요. 지표준 원 해보시죠. 지금 지표준 잡혀 있었죠? 지표준 원 적으시면 돼요. 원. 원래 앞뒤로 쌍따옴표 붙여야 되는데 쌍따옴표는 자동으로 붙을 것 같거든요. 그대로 확인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숫자 뒤에 원이 붙죠, 한글로. 네. 혹시 연러비가 좁아서 샵샵샵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샵샵샵 나오거나 이렇게 막 지수 형태로 표시되거나 이런 거 놀라지 마시고 혹시 이렇게 표시되면 연러비가 충분하지 않다. 연러비가 좁다는 뜻이거든요. 그럴 때는 서식에 가서 연러비 자동 맞춤 해주시면 돼요. 여기 서식에 연러비 자동 맞춤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근데 여기에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나와야 되거든요. 쉼표 스타일이 들어가면서 원이 붙진 않잖아요. 그죠? 어, 그렇게 하려면 이제 뭘 이용해야 되냐면 다시 컨트롤 1번 눌러보세요. 혹시 그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에서 지금 보면 이렇게 스크롤 쫙 해봤을 때 뭔가 위에 그 제일 많이 보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거죠. 샵, 컴마, 샵, 샵 0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샵, 컴마, 샵, 샵 0. 네. 0이나 이제 샵이나 이런 애들이 숫자를 대신 받아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0.00 이런 거는 뭐라고 쓰는 걸까요? 예, 소수점 둘째짜리까지. 소수점 자릿수를 내가 여기서 늘려주고 싶으면 지표주는 그게 안 되거든요. 지표주는 숫자 있는 그대로만 표시해 주는데 내가 소수점 자리를 한 자리 늘리고 싶으면 여기다가 0.0 이렇게 하면 소수점 한 자리까지 늘어나고 소수점 뭐 두째 자리까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막 늘리고 싶으면 뭐 0.000, 뭐 0.0001,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소수점 자릿수가 막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0.0001 해가지고 그럼 소수점이야 막 자릿수가 이렇게 막 늘어났잖아요. 그죠? 네,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요거 한번 선택해 볼게요. 샵, 컴마, 샵, 샵 0이라고 지금 스크롤 맨 위로 올려보시면은 지표준 밑에 샵, 컴마, 샵, 샵 0이라고 하는 거 보이세요? 네. 얘가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찍어주는 표시 형식 기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샵, 컴마, 샵, 샵 0을 선택해서 확인 눌러보세요. 확인하면 어때요?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이렇게 생기죠? 네. 근데 그 뒤에 한글로 원이 붙어야 되잖아요. 한글로 원이 붙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래요? 그 뒤에다가 한글로 원만 적어주시면 되겠죠? 샵, 컴마, 샵, 샵, 0. 뒤에다 원을 적어주시면 되죠. 솔직히 샵, 컴마, 샵, 샵, 샵도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붙거든요. 근데 샵, 컴마, 샵, 샵, 샵을 쓰면은 뭐가 지금 안 맞냐면 제로가 들어갔을 때, 0이 들어갔을 때 0을 표시하지 않아요. 샵은 제로를 표시하지 않는 기호거든요. 그 자리에 불필요한 0을 표시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샵, 샵샵 0으로 해놓으면 우리가 여기에 0을 넣었을 때도 제로를 제가 0을 넣어볼게요. 매수가에다가 0 하면 0, 1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0이 표시가 되는 게 원래 아까 문제에서 적혀 있었죠. 0일 때도 0, 1으로 나와야 된다. 그 말이 괜히 적혀 있는 게 아니고 샵, 샵샵 샵으로 하면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샵, 샵샵 샵을 쓰지 말라는 말입니다. 제 걸 봐보시면 샵, 샵샵 샵으로 해서 엔터를 치면 여기 찍어놓고 샵, 샵샵 샵으로 해서 엔터를 치면 0이 안 보이죠. 네, 그죠? 천 단위 구분 기호는 나오거든요. 천 단위 구분 기호. 제가 다른 애들까지 다 잡고 컨트롤 1번 눌러서 사용자 지정해서 샵, 샵샵샵 1 하면 있잖아요.
딴 애들은 정상적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0을 넣은 얘만 0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샵, 샵 0을 써라는 말입니다. 그래야지 0이 나오잖아요. 제로가 나오잖아요. 아까 문제에서 그 말이 적혀 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 말이 없었으면, 이 말이 없었으면 샵, 샵도 가능하겠죠. 근데 이 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샵, 샵 0으로 해야 된다. 0을 표시해라. 이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표시 형식 좀 나중에는 막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막 이런 것도 바꾸는 것도 있고 하거든요. 복잡하게 필기 시험에도 나오고. 그래서 나중에는 구역별로 막 이렇게 구역을 나눠가지고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영일 때, 텍스트일 때 이런 걸 구분해서 써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이건 조금 어려운 건데 그래도 이게 알고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옆에다가 요거 구역 나눠서 정의하는 것도 한번 해볼 테니까 따라해 보실래요? 어, 옆에 우리가 때마침 여기 수익 이거 시키지 않았지만 여기 수익하고 음, 비고는 텍스트죠. 그 수익의 여기 맨 마지막 데이터는 그냥 0으로 일단 입력해 주실래요? 수익의 제일 마지막 데이터는 0, 엔터. 그냥 여러분이 딱 한 번 찍고 0 입력하시면 돼요. 그냥 지울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번 클릭해 놓고 0 엔터 하시면 돼요. 0 엔터. 네. 여기 G15셀, G15셀이죠. 0, 0으로 그냥 입력해 주세요. 0, 0 엔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범위를 잡아요. 지금 G4에서부터 H15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았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고 이제 0도 넣고 텍스트도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한 번에 정의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냥 여기다가 0만 적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0, 엔터. 지금 다른 거 건드릴 필요 없어요. 지금 뭐 이거 서식 안 바뀌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여기에 0만 족구하시면 돼요. 네. 엔터. 그리고 여기 원 붙는 거 지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거 안 돼 있어도 상관없거든요. 다 바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지금 범위를 잡으세요. 이제 범위를 잡으셨어요? 이렇게 범위를 잡아보세요. G4 찍고 Shift 누른 채로 H15 찍고 이렇게 범위를 잡고 제가 양수일 때는 색깔도 넣어볼 거거든요. 양수일 때는 양수일 때는 파랑 색깔로 할 거고요. 음수일 때는 빨강 색깔로 할 거고요. 0일 때는 0 대신에 다른 특수 그냥 문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0 대신에 어, 물음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텍스트는 노란 색깔로 바꿀 건데, 텍스트는 노란 색깔로 하면서 뒤에다가, 어, 샵을 좀 붙였으면 좋겠어요. 텍스트 뒤에다가 샵을 좀 붙였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걸 한 번에 정의해 볼게요. 양수일 때는 파랑 색깔로 천 단위 구분기호 넣고, 뭐, 그 다음에 음수일 때는 빨강 색깔로 해서 전단위 구분기호 넣고 뒤에 원은 그대로 붙일게요. 그리고 0일 때는 그냥 물음표 기호로 나왔으면 좋겠고 여기 텍스트는 노란 색깔로 하면서 샵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0일 때 색깔 좀 넣어볼게요. 0일 때는 색깔을 녹색으로 하면서 그러면 이제 이걸 구역별로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 텍스트일 때 제가 앞에 적어놓은 요게 중요해요. 이 구역을 이해하는 걸 지금 배우는 거거든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필기 시험에도 잘 나와. 그래서 이제 컨트롤 1번 눌러서 셀 서식할게요. 근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복잡해서. 잘 따라해 보세요.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으로 와야겠죠. 뭐 양수일 때 파란 색깔로 바꿔주고 음수일 때 빨간 색깔로 바꿔주고 그런 형식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사용자 지정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고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에 왔을 때 지금 요런 애들 보이시죠? 이런 애들이 알고 보면, 그거 맞춰놓은 거예요. 세미콜론이 구분기호거든요. 구역을 나누는 구분기호인데,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영일 때, 텍스트일 때를 다 맞춰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얘처럼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양수일 때부터 색깔을 먼저 정의를 해야 돼요. 색깔, 조건, 형식 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제가 잠깐 들어보자면,
뭐 색깔을 내가 만약에 뭐 녹색으로 하고 싶어. 그럼 녹색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대괄호로. 그리고 조건이 만약에 필요하면 내가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200만 원 이상인 것만 서식을 바꾸겠어. 그럼 조건도 넣을 수 있어. 그거나 같니? 200만 원. 이렇게 조건도 줄 수 있고 형식은 뭐 천 단위 구분교 표시해 하면 샵, 컴마, 샵, 샵, 0 하면 되잖아요.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수일 때는 제가 파랑 색깔로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뭐 지표조 있는 거 지우고 적어 볼게요. 사용자 지정에 왔으면 대괄호 파랑으로 하겠습니다. 네모 가로를 써야 됩니다. 네모 가로. 그 키보드에서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키보드에서 요거 있죠.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대괄호, 요 가로 얘기하는 겁니다. 대괄호. 여러분 엔터 옆 그 왼쪽에 있죠. 그래서 대괄호 넣고 그 파랑 이렇게 적으셨죠? 네, 그리고 샵, 컴마, 샵, 샵 0을 쓰세요. 샵, 컴마, 샵, 샵 0이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네. 그 뒤에 뭐 한글로 원 붙여주시고요. 한글로 원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미콜론을 찍겠습니다. 세미콜론. 그럼 두 번째 구역이 아까 음수일 때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세미콜론 이후에 음수일 때는 제가 빨강 색깔로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대괄호 빨강으로 주시고요. 세미콜론에 그거 띄워야 돼요. 아니요, 뭐 세미콜론 뭐 띄어쓰기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세미콜론 그냥 바로 넣고 여기처럼 얘처럼 얘들처럼 그리고 이제 빨강 이렇게 하셨으면 음수 마이너스 붙일게요. 마이너스 안 붙이면 또 마이너스 부호가 안 나오거든요. 음수 되니까 네, 마이너스 붙이고 샵 컴마 샵 0, 1 할게요. 이까지 해서 일단 확인해 보실래요? 이까지만 해서 일단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바뀝니까? 네. 이렇게 이제 양수일 때 음수일 때만 바꾸는 경우도 있고 시험에서. 일단 확인 눌러보시면 아마 바뀔 겁니다. 네. 근데 우리는 더 하기로 했잖아요. 0일 때는 제가 녹색으로 해서 물음표로 표시를 하고 싶고, 그리고 여기 텍스트 뒤에는 제가 뭐 뒤에다가 샵 같은 거 붙이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텍스트는 또 노란 색깔로 하고 싶고, 샵도 붙이고 싶고.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컨트롤 1번 누르세요.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다시 컨트롤 1번 눌러서 세미콜론을 하나 더 찍어요. 뒤에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구역이 0일 때거든요. 0일 때는 제가 녹색으로 하고 싶고, 물음표로 표시를 해보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세미콜론 이후에, 여기 세 번째 구역 정의하는데, 세미콜론 이후에, 어, 대괄호 녹색, 그리고 그냥 물음표를 쓰면 있잖아요. 물음표가 아까 그 샵하고 비슷한 애거든요. 그냥 물음표 쓰면 있잖아요. 0을 표시 안 하기로 얘도, 네, 고정소 수점으로 해가지고, 그 0을 표시 안 하는 애거든요, 얘도. 이 샵하고 비슷한 애예요. 물음표도. 네. 그래가지고 그냥 물음표 쓰면 0이 안 나올 겁니다. 해보실래요? 그냥 물음표에서 확인 눌러버리면 어때요? 안 나오죠? 0 그거 안 나오죠? 샵하고 똑같은 애거든요. 그 자리에 0을 표시 안 하는 애예요. 1, 2, 3, 4, 5, 6 이런 것만 표시하고 제로는 표시 안 하는 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냐면 얘를 그런 약속된 형식 기호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텍스트 문자로 쓰는 거잖아요. 그럼 쌍따옴표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기 원 앞뒤로 지금 쌍따옴표 자동 붙은 거 보이시죠? 예. 요게 왜 쌍따옴표가 붙는지 이제 아시겠죠? 앞에 이 형식 기호하고 표시 형식 기호하고 차이를 둬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냥 샵을 써버리면, 여기 그냥 샵을 써버리면 이게 숫자를 의미하는 이 샵인지, 문자 샵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도 샵하고 비슷한 애기 때문에 쌍따옴표를 붙여주셔야지. 쌍따옴표를 붙여주셔야지 텍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시 형식에 사용되는 텍스트들은 쌍따옴표를 꼭 붙여주셔야 돼요. 형식 기호하고 차이를 줘야 되잖아요. 이건 문자야. 텍스트야. 이건 텍스트야.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물음표가 찍혀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세미콜론 또 찍고 마지막 구역인데요. 네 번째 구역은 텍스트일 때입니다. 제가 텍스트일 때는 이 이익이라는 글자 뒤에 샵을 붙이고 싶어요. 노랑 색깔로 하면서. 노랑 색깔로 하면서. 그럼 색깔 노랑 색깔로 줄게요, 일단. 네, 대괄호 노랑. 그리고 텍스트를 대신 받아주는 기호는 뭐냐면, 아까 숫자는 지표준이나 0, 샵 이런 애들이 대신 받지만,
문자를 대신 받아주는 애는 이거거든요. 골뱅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자 뒤에 뭐를 붙이고 싶다. 그럼 골뱅이를 쓰고 뒤에다가 뭔가를 적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문자를 대신 받아주는 거는 골뱅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골뱅이를 쓰고 골뱅이 뒤에다가 그냥 샵을 쓰면 될까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샵 앞뒤로 뭐가 필요할까요? 네, 상담 그렇게. 골뱅이가 글자를 대신 받아줄 거거든요. 이익, 뭐 그런 글자를 대신 받아줄 거예요. 손해 이런 글자를 대신 받아줄 거니까 골뱅이 뒤에다가 샵 붙이고 싶으면 샵은 또 그냥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쌍따옴표를 붙여서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면 어때요? 바뀌는 게 보입니까? 그렇게? 네. 네, 요걸 알았으면 웬만한 건 다 만들 수 있다고 보면 되죠. 근데 사용할 수 없다고 쓰는 예, 사용할 수 없다고 뜨는 거 있잖아요. 실수입니다. 본인 실수. 그러니까 세미콜론을 잘 찍었나, 세미콜론을 잘 찍었나, 그다음에 네, 여기 쌍따옴표를 잘 붙였나, 쌍따옴표를 잘 붙였나 그런 거를 잘 보셔야 돼요. 세미콜론은 콜론으로 찍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안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4번 해볼게요. 4번. 안 된 사람 제가 밑에 적어놨거든요. 밑에 여기 적어놨으니까 그걸 잘 비교해 보세요. 네, 집 8에는 최고 수익이라는 메모를 삽입한 후 항상 표시되도록 지정하고 메모 서식에서 맞춤 자동 크기를 설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G8은 여기 지금 여기네요. 그죠? 헷갈린다 하는 분들은요. 딱 찍어놓고 여기를 보세요. 여기가 이름 상자거든요. 내가 찍은 곳이 G8이 맞나, G8셀이 맞나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름 상자에 항상 셀 주소가 나와요. 내가 찍은 곳이 G8이 맞나 하는 거는 여기 이름 상자를 확인해 보시라고요. 아니면 여기 쳐서 G8 쳐서 엔터를 눌러도 그걸로 갑니다. 아무튼 여기 100, 그 1926만 원 하는 여기 클릭해 놓고 메모를 넣을 때는 검토 탭에서 넣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지금 이때까지 홈 탭에 있다가 처음으로 검토 탭으로 왔네요. 검토 탭에 여기 새 메모라고 있죠? 찾으셨어요? 네, 검토에 새 메모를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메모의 내용을 적어주세요. 어, 그 최고 수익이라는 메모를 그 사용자 이름은 지우고 하세요. 여기 지금 이 사용자 이름은 지우고 사용자 이름 여러분 뜨는 건 지우고 최고 수익이라고 네, 적어주시고요. 어, 근데 최고 수익이라고 적고 나서 메모 서식 그 항상 표시되도록 해라 이런 말 나오고 있죠 지금 문제에서. 항상 표시되도록 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바깥쪽 빈 셀을 클릭해 보시면 메모가 닫히잖아요. 그죠? 딴 데를 클릭하면. 그럼 메모가 항상 표시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딴 데를 클릭해도 메모가 항상 나올 수 있도록 그 해달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려면 여기를 지금 찍어놓고 이 메모 표시 단추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지금 메모 넣은 곳에 다시 가서 혹시 여기 메모 표시 단추 있어요? 네. 이 메모 표시 단추를 자동 크기 같은 경우는요. 메모의 테두리 쪽을 딱 클릭해 볼게요. 메모의 테두리 쪽을 딱 찍은 다음에 그러니까 제 화면을 보라는 이유가 지금 중요한 거 제가 할 때는 항상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를 클릭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컨트롤 1번 누르면 됩니다. 아까 셀 서식 붙듯이 컨트롤 1번 눌러보세요. 제가 왜 굳이 이렇게 표시를 했냐면요. 또 잘 안 보시고 대충 클릭해놓고 컨트롤 1번 누르면 이거밖에 안 뜨거든요. 이것만 뜨는 사람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뜬 사람 있죠.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주의 깊게 안 보신 겁니다. 그거 이것만 뜨면 안 되고 글꼴만 뜨면 안 되고 뭐가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찍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컴퓨터한테 대충은 없잖아요. 안쪽에만 찍으면 글꼴 바꾸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테두리 쪽을 딱 찍고 컨트롤 1번 돌리는 게 중요해요. 메모 서식 바꾸는 것도 커마 2급에는 자주 나오는 내용이라서. 그래서 이제 컨트롤 1번 누르고 여기서 크기 쪽으로 가볼까요? 아, 크기야. 맞춤 쪽으로 가볼까요? 맞춤. 네, 맞춤에 가볼까요? 자동 크기 있어요? 네, 자동 크기를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 크기를 체크하고 확인 누르면 좀 맞춰지나요? 네, 맞춤에 가서 자동 크기를 체크 확인해 주시면 아마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5번은 A3에서부터 H15 영역은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 여기 표안 쪽에 찍은 다음에 표안 쪽에 한 칸만 찍고 컨트롤 A를 눌러도 될 것 같거든요. 표안 쪽에 아무 셀이나 한 칸만 찍고 컨트롤 A를 한번 눌러보실래요? 그럼 다 잡히나요? 네. 아니면 뭐 드래그해서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근데 제가 빨리 잡는 거 가르쳐 드린 거예요. 네. 그냥 표 한쪽에 딱 찍어놓고 컨트롤 A 누르면 모두 그 데이터 범위가 모두 선택될 거거든요. 연속적인 그 잡혀 있는 범위들이 아마 이렇게 잡힐 것 같은데 그 상태에서 홈 탭에 와보세요. 홈 탭에 오셔가지고 여기에 글꼴 홈 탭으로 다 아까는 검토 탭에 있었거든요. 우리가 메모 넣을 때는 검토 탭을 이용하시고 홈 탭을 항상 기본으로 처음에 엑셀 딱 실행돼도 홈 탭을 기본으로 잡아주거든요. 홈 탭에 중요한 서식들이 제일 많아요. 주요 서식들이. 그래서 홈 탭에 여기 글꼴 그룹에서 요거 여기 테두리 넣는 단추 요거 화살표 눌러가지고 모든 테두리 있어요. 홈 탭에 테두리 넣는 단추 있거든요. 페인트 통 왼쪽에 페인트 통 왼쪽에 모든 테두리 넣는 거 요거 있죠? 네, 요걸로 넣어주시면 돼요. 테두리를 넣어야지 나중에 인쇄할 때 테두리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넣으셨습니까? 모든 테두리를. 네. 그러면은 다 끝났네요. 여기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요. 문제에서 얘기하는 이런 게 다 끝났네요. 나중에는 빨리 하고 싶으면 나중에는 제가 이런 뭐 모든 테두리 넣을 때 Alt H, B, A를 눌러라. 뭐 열너비 자동 맞춤할 때 Alt O, E를 눌러라. 뭐 이렇게 막 하겠지만 지금 오늘 처음 이제 하는 거니까 정석대로 일단 잘 되고 난 이후에 그럴 때 이제 좀 익숙해지고 나면 나중에 이제 이런 걸 쓰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축키는 나중에 익숙해지면 쓰고. 네. 어, 그리고 지금 여기서 제가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지금 여기는 안 나왔는데, 이게 쓰일 때가 있거든요. 셀 안에서 줄바꿈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시험에, 이거 우리가 처음에 그 입력할 때, 기본 작업 원 시트에서 입력할 때도 잘 나오고, 셀 안에서 줄바꿈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요거 쓰는 게 안 나왔거든요, 지금. 예를 들자면, 어, 홍길, 예를 들어서, 홍길동 한 다음에, Alt 엔터 치고 나서 점수 엔터 이렇게 하면 같은 셀 안에서 이렇게 줄바꿈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잘 되는지 한번 해보실래요? 셀 안에서 줄바꿈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냥 엔터를 치면 그냥 다음 셀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입력이 들어가면서. 근데 내가 지금 만약에 뭐 주식 한 다음에 Alt 엔터 하고 뭐 매도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셀 안에서 줄바꿈이 필요할 때가 많거든요. 나중에. 네, 그럴 때는 뭐 Alt 엔터를 이용해 주세요. 네, Alt 엔터를 이용하지만 같은 셀을 유지하면서 그 셀 안에서 줄바꿈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자주 쓰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알아두시고. 참고로 컨트롤 엔터는 다중 셀 입력하는 거거든요. 다중 셀 입력이라는 거는 셀 여러 개를 잡아놓고 내가 한 번에 이렇게 한 번에 입력할 때 쓰는 거고 컨트롤 엔터는 여러 개의 셀을 잡아놓고 뭐 내가 뭐 예를 들어 주식 이렇게 적고 나서 컨트롤 엔터를 쳐버리면 다 들어가죠. 주식이라는 글자가. 네. 그러니까 컨트롤 엔터는 한꺼번에 다 입력하는 거고, 시험 시에는 무조건 저장을 해야 됩니다. 시험 시에는. 저장을 하면은
이 디스켓 단추 눌리거나 뭐 컨트롤 S로 저장을 하면은 계속 서버로 전송되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저장을 계속 눌러도 돼요. 수시로 저장하면서 하시면 나중에 맨 마지막에 저장된 게 덮어쓰기로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 시에. 어, 지금은 뭐 저장 안 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연습하는 거니까. 시험 시에는 무조건 저장하시고 엑셀은 끌게요. 그리고 잠깐 우리 여기 한번 가볼까요? 대한상공회에서 자격평가사. 네이버에서 검색해도 될 것 같아요. 네이버나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 대한상공회의소